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좀 처음 뵙는 분이실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네이버에 원필승의 극한 마케팅이라고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제 카페에서 본인의 어떤 성장이나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면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그리고 자세히 알기 쉽게 공유를 해주신 대표님인데, 대표님의 요청상 얼굴은 모자이크로 나갑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표님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량 등록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대량 등록에 관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멀티파이프라고 합니다. 제 카페에서도 여러분도 혹시 보시다가 좀 도움이 되는 글을 보고 싶다면 멀티파이프라는 아이디로 지금 작성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작성하신 글들을 좀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 구조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저는 현재 가장 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필두로 한 이제 제가 만든 전자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그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 대량 등록이 처음에 저도 그랬고 엑셀이나 솔루션에서 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옆에서 모르는 게 막힐 때마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전부 다 그룹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인터뷰 들으시고 그리고 멀티파이프님의 유튜브나 글들을 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제 영상에서 비싼 유료 컨설팅 강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찬성이거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 그리고 책임도 여러분의 몫인 거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한지 얼마 정도 됐나요, 시간이? 저는 2020년 10월에 정확히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제가 처음에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하루에 2시간 일을 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됐을 때가 8월, 5월입니다. 상품 가공을 한 4개월 정도 쉬었었어요. 아마 제가 몰두해서 했던 기간은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구독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2021년에 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월 평균 매출액과 뭐 순수익. 매출이 가공을 할 때마다 계속 늘었다 보니까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천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 예. 매출의 20%를 마진으로 잡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꽤 높죠. 소싱하는 도매체는 어디에 걸 소싱을 주로 하나요? 저는 그냥 온라인에서 구글링에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마켓은 어디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죠?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 다 하시는 옥션, 지마켓, 뭐 네이버,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파크랑 위메프는 매출액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하지 않을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과 1년 전에 시작할 때 마음이랑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상품 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의심이 많았어요. 이게 될까? 특히 대량 등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첫 100일은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사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프로그램도 사용을 할 줄 모르고 엑셀도 버벅이고 상품 가공의 질도 낮은 상태에서 매출을 바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떼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게 보이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나중에 속도가 늘어나면은 하루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꽤 괜찮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1년차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1시간에 가공을 20개 정도 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만 가공을 해도 60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한다고 치면은 2만 개가 조금 넘어가는 수량이 나와요. 매출 3천만 원에 상품 수가 12,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일을 하루에 3, 4시간 정도만 해도 올해 말이면 지금보다 매출이 최소 2배 정도는 올라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익혀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 그 시점부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이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유튜브로 입문을 했어요. 음. 엄필승님 TV 보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박수 한번 칩시다. 사실 다른 사업도 이것저것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생각은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취직해서도 벌 수 있지만 문제는 취직을 하면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저 그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 대학 졸업 직후여가지고 이런 저런 사업을 알아보다가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정확히 뭐 하는 사업인지 몰랐지만 구축만 잘 해놓으면은 꽤 시간을 투자를 적게 하고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0일만 해보자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자기 생각에 대한 정리가 조금 단계적으로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멀티파이프님의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야 될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본질이 완성이 됐을 때 내가 얻는 이득은 뭐고 좀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고 통찰을 좀 한 뒤에 좀 계획을 세워 나가면 좀 덜 지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 좋아 보이네, 집에서 할 수 있네, 보고 강의 바로 듣고 바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일정 부분 투자를 할 거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대표님 보시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떤 자신감을 얻으려면 통찰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공감하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막히는 거를 또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단순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렵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버텨내면은 그게 또 진입 장벽이 되어 주는 거예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도 사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초반에 좀 자신을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100이라는 어떤 임계점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최대한 빨리 갈아 넣어서 50일 만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적당한 투입량으로 질질 끌게 되면은 사람이 지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막혔을 때를 되게 좋아하시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매출이 되게 많이 뛰었어요. 절망감이 왔을 때 이제 대표님도 느끼시겠지만 오시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딱 옵니다. 화두나 주제나 어떤 내용을 던졌을 때 어떤 퀄리티 수준만 딱 보더라도 뭐 100%는 아니지만 대충 느낌이 와요. 그 사람이 말을 뱉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진입 장벽이 느껴질 수 있는 어려운 포인트들을 극복을 해 나가는 게 결국은 이 대량 등록 위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긴 한데 이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너무 막 그런 잔 스킬들에 집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킬들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이미지는 뭐 몇 곱하기 몇 시를 줬냐,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냐. 이제 사업을 대량 등록 사업을 키워 나가시면서 이제 가공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매출이 더 날지 이거는 남이 개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단축시켜 드릴 수는 있어도 애초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건 개인적으로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잔 스킬만 줬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말 기본적인 마음가짐, 분석에 대한 태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하다, 저런 게 중요하다. 아, 이게 본질적인 거구나. 아, 이게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쪽지를 보냈죠. 출연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사실 인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흐름의 어떤 그 일대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막상 생초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걸 잘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뭐라도 좀 시작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량 등록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어려움이고 나발이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예,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려웠어도 좀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대량 등록하면서 힘들었던 구간은 4개월 차 때인가 아마 매출이 600이 찍혔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나. 아마 그때 1월이었을 텐데 2월에 550이 찍히고 네. 3월에 다시 600이 찍혔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그 3개월 동안 일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겠죠. 예, 매일 8시간, 9시간 주말 없이 했는데 매출이 제자리인 거예요. 그때 조금 접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아예 쉬고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왜 매출이 안 나올까? 또 이제 네이버 통계 사이트 가시다 보면은 거기 상품을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해서 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팔렸던 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검색하는지랑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상품 가공을 했을 때 추측했던 것과 실제 데이터가 알려주는 정보가 다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게 되는 걸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가공을 하니까 제품이 팔리더라 이게 아니라 도대체 가공을 했는데 제품이 왜 팔릴까? 왜 이거는 이 마켓에서만 팔리고 다른 데서는 안 팔리는 걸까?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4월 900, 5월에 1,500만 원 바로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료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6회차 정도 진행을 했고 무료 간담회를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1년 동안 뭐 가공을 몇 개 했고요. 이미지 썸네일 바꾸는 걸 몇 개 했고요. 너무 긴 얘기지만 디테일하게는 궁금하시면 무료 간담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얘기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체 도매 사이트든 중개몰이든 뭐 공급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셀러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이 셀러가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마켓에 뿌리잖아요. 세 단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이 공급처에서 셀러 자기한테 오는 이 상품 정보 여기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내 생각이에요. 처음 가공 자체는 이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올리더라도 그게 대중의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마다 카테고리마다 그리고 그 마켓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연령층마다 전부 다 달라요. 수치가 마켓마다 최적화되는 어떤 것들을 알아내려면 내가 올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럼 그 분석된 어떤 피드백들을 다음에 가공할 때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8시간 일했던 걸 2시간만 일해도 효율이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스킬이나 내재되는 어떤 나의 역량들이 계속 상승되거든요. 그러면 가공하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의도가 당겨지기 시작하고 오프라인 장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깔아놓고 쳐다도 안 보고 손님 와서 무인 자판기처럼 물건을 사가길 바라면서 내 매출이 올라가길 바라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이 시간, 낮 시간대에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장난감 앞에 좀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매출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한 건데 온라인이라고 다를까요? 온라인이 더 쉽죠. 데이터가 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매출 1,500만 원에 순이익 300만 원을 만들자 이게 목표였는데 그게 처음에 달성이 됐던 때가 8개월 차였어요. 1,500에서 3,000을 만드는 데는 거의 한 90일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상품명은 저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를 남한테 얻어봤자 바로 휘발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량 등록 전략이랑 그 옆에 계신 대표님 전략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 전략을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전략을 찾아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정답이죠. 제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알려는 드려요. 근데 제 방법을 굳이 또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량 등록이 아니라 소수의 제품을 컨택을 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대량 등록으로 파는 사람, 그리고 뭐 폐쇄몰에 파는 사람,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 유통하는 사람, SNS로 브랜딩하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달마다, 시기마다, 대한민국의 시국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딱 내가 이것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건 사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테스트 해본 것만이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될 거예요. 남한테 얻은 정보로는 절대 그게 오래갈 수 없는 사업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예. 그럼 유튜브에는 주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나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같이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내용들도 있고 사실 근데 그런 건 한 30% 정도고 네. 대부분 70%는 대량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오늘 오셨다면서요? 예. 먼 곳에서 이제 제 영상에
촬영해 주시는데 제가 뭐 돈을 드리기도 그렇고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님이 뭔가 하고 계신 사업에 도움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다. 엄청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성의상 이런 거는 또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홍보라기보다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또 소개하는데 저도 꺼리낌이 없네요. 대표님 말씀처럼 맹신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대표님 하시는 강의를 뭐 신청하시든지, 그죠? 예, 맞아요. 그럼 대표님의 다음 스텝은 어떤 것들을 할 생각이세요? 대량 등록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어떤 사업을 딱 하겠다 정해놓은 건 없지만 적어도 이 사업에서 안정적인 돈이 생기면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좀 잘 풀려가지고 운이 좋게 1년 동안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대량 등록을 멈추진 않을 거예요. 뭐 주문 처리나 CS는 직원을 뽑아서 넘기겠지만 대량 등록을 통한 순수익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계속 구축을 하되, 저는 이제 좀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또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안심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도 자체가 가능한 이유가 대량 등록에서 오는 계속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 정도 한 입장에서는 투자 시간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대량 등록 위탁하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뭐 한 달에서 순이익이 30만 원이 났다고 치면은 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월급이랑 비교를 하지 말고 월급의 상승액이랑 비교를 해라. 왜냐면 대량 등록 위탁하면서 돈이 벌리는 구조 자체가 그런 식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주는 고정 급여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맞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 한 달에 늘어난 순수익이 하찮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한 2년 정도만 꾸준히 해도 월급이랑 비교하는 습관만 없애더라도 버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이 비교를 하죠. 저 또한 그랬고 그 직장인 마인드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 사장님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하고는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원래 월급은 있고 부업으로 뭐 얼마를 더 벌고 싶어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기대치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까지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마인드셋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오늘 먼 길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1, 2부 나눠서 또 촬영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 2부 나눠서 촬영을 하는 거를 허락을 구했고,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표님이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반대손입니다. 예.